안녕하세요. 영월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들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수컷들끼리 풀어놔도 뭐 이렇게 안 싸워요. 네, 이렇게 뭐 크게 막 안 싸웁니다. 네. 근데 제가 없을 때 이제 마주치면 이제 싸우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풀어놔서 싸우려고 한다 하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재를 가해서 아, 주인이 싸우는 걸 싫어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이제 풀어놓고 있습니다. 싸움을 못하게. 예, 바로바로 제가 제지를 하려고. 진돗개 모질 보시면 이렇게 다 중장 모형식으로 이렇게 꼬리털은 이제 좀 굵은 듯한, 그러니까 제 취향이에요, 취향. 이게 어느 꼬리가 뭐 무조건 진돗개는 꼬리가 굵어야 된다, 뭐 진돗개는 좀 무조건 다 중장모여야 된다, 약간 그런 좀 개념을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진돗개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른 외래 견종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즉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를 대표로 들면은 귀족 사회가 있었잖아요. 외국에는 그 귀족들 사이에서 브리딩이라고 하는 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브리딩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취미 활동으로 입각이 되면서 개들을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주둥이를 어떻게 더 짧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주름이 더 많게, 약간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진돗개들은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약간 그런 교배라고 해야 되죠. 그야말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어떻게 보면 토착견이에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제가 이제 저희 문화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속된 말로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은 브리딩을 입각을 해서 개들을 개량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를 잡아먹기도 했어요. 보신 문화 아직도 이제 남아있죠. 그런 문화가로 이제 개들을 잡아먹고 약간 이제 그런 문화인 반면에, 외국에서는 브리딩이라는 그 개념에 입각을 해서 개들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브리딩의 개념이 입각이 돼서 개들을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을 때 거짓 뭐 방목을 했잖아요. 풀러져 있는 개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교배를? 자연스럽게 강한 아이들이 교배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그 중에서 또 제일 강한 아이가 교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모양이 잡힌 거예요. 어느 정도 톡착견인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돗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국 개들에 비해서 유전적 형질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개들에 비해서 정말로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순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순종의 개념이 뭐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혈통으로 완전히 고정이 됐다, 이제 그게 순종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란 그 개념 자체가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셰퍼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그냥 뭐 유명한 개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거짓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가 많은 그런 견종입니다. 셰퍼트, 독일의 대표적인 견종이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요. 경찰견, 뭐 경비견, 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셰퍼드 같은 경우는 마약 탐지견으로도 사용이 되고. 이러한 셰퍼드가 문제점이 외국에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셰퍼드끼리 계속 교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되냐? 허리가 내려앉습니다. 네, 허리가 내려앉고 몸이 털이 약간 털이라고 그래야 되나? 몸이 약간 이렇게 축 처져요. 약간 이렇게 주름이 져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단단한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개 자체가 옛날 셰퍼드 사진과 지금 현재 셰퍼드 사진을 보면은 옛날 셰퍼드는 초창기 셰퍼드는 허리가 곧았습니다. 예. 근데 그의 반면에 지금 이제 거짓 셰퍼드들은 허리가 뒷다리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는 형식의 셰퍼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개들이 또 상을 많이 받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거 외국에서는 그 용도를 이제 개를 경찰견 용도나 경비견 용도를 썼을 때 개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각을 해서 왜 뭐가 문제인가 그게 이제 생각을 거기 외국 차례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생각을 이제 알아내는 하나가 같은 견종이죠. 어떻게 보면 셰퍼드끼리 계속 교배를 붙이다 보면 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셰퍼드 모색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셰퍼드가 뭐 주둥이가 새까맣고 등거리가 새까만 약간 이제 보통 그런 점은 셰퍼드 그 형식들끼리 이제 계속 교배를 붙였겠죠. 그러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문제를 알아내는 게 뭐냐. 셰퍼드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이 계속적인 그런 같은 형질의 그것들만 계속 섞다 보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문제점이 그렇게 퇴화되는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하나의 모색,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모색을 생각을 하자면 내눈박이, 황구, 뭐 백구, 흑황구 이런 다양한 모색들을 가진 개들끼리 교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우리 진도에서 백구, 황구만 지정을 해서 백구, 황구만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는 거는 옛날 외국 지금 저먼 셰퍼드 같이 그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색상끼리 계속 교배를 한다는 건. 여기에 입각을 해서 외국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제 울프 셰퍼드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늑대하고 셰퍼드와 교배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대 차례 이제 계속 교배를 해서 울프 셰퍼드라는 새로운 셰퍼드 견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울프 셰퍼드와 저먼 셰퍼드를 교배를 하게 되면서 많은 모색들을 만들어내죠. 검정색 셰퍼드도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하얀색 올 화이트 셰퍼드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안 것 같아요. 같은 모색끼리 계속 교배를 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몸속 유전자가 단일화가 되겠죠. 같은 색상끼리만 교배되니까 같은 색상들끼리만 끼리밖에 이제 출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색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색들을 섞어서 몸속의 유전자 형질을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은 개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전자 형질이 단일화되어 있는 개보다 유전적 형질이 다양하고 보다 좀 이렇게 많은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가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성능도 뛰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는 미리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렇게 다양한 셰퍼드 같은 견종이라고 해도 다른 모색들을 인정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지금 진도는 아직도 이제 그게 안 바뀌고 있죠. 백구, 황구만 지정이 돼서 그 부분만 이제 인정을 해서 지금 그 외국에 지금 퇴보된 그 행보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천이, 불개, 그리고 또 뭐 흑구, 칠개, 호피라고 하죠. 그리고 또 바둑이 뭐 그런 개들을 저는 이런 유석견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진돗개한테. 이런 내눈박이도 그렇고 제 생각이지만 이 내눈박이가 그 모색 유전자 상으로 모색 유전자 상으로는 열성입니다. 우성이 아니에요. 내눈박이는.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어